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병철의 직격 시간입니다. 이병철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치는 혼돈에 빠져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대한민국의 중심적 표면상 과제는 탄핵을 둘러쌌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언제 나느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상되어 있고, 모든 이슈를 탄핵이 빨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 말대로 지구는 여전히 돕니다. 돌고 있는데 민생도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대란 이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으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문제가 의료 대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한 1인자가 이병철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병철 변호사가 이 대란 문제 해법에 관한 그의 직격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내년 학기부터는 종전과 같이 일체 직무를 안 할 테니까 휴학 중인 이과대학생들이 복귀해달라, 이제 이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 그 다음에 교수협의회, 각 의료단체가 또 이해관계가 또 다른지, 그걸 우리는 혼돈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의료계 내부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걱정이 크시고, 또 공식적인 보고서에 할 때 매달 500명 이상이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약 1년간 6천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초과 사망자의 그 연령층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종합병원의 수술 기능이 절반 이상으로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목숨이 달려있는 암수술, 뇌수술, 심장수술, 이런 수술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린이들도 있고 청장년도 있고 노인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은 6.25 전쟁 이후의 최초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누가 책임자냐? 정치권이냐? 정부냐? 의료계냐? 교수냐? 전공이냐? 학생이냐? 일단 이걸 따지기 전에 우선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데, 당장 3월 1일부터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이미 정부는 기존의 전국에 3,000명이 신입생인데 작년에 4,500명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뽑은 4,500명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맹휴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돌아와서 일단 교육을 받아야죠. 공부를 해야 의사가 배출이 되든가 할 텐데, 지금 기존의 동맹휴학증인 의대생들, 예과 1, 2학년, 본과 1, 2, 3, 4학년들은 여전히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90% 이상이 결의를 한 상태고, 신입생들도 선배들을 쫓아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니, 이제 의대 학장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학 총장들도 작년에는 너도 나도 그냥 왕창 우리가 뽑겠다,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대학 총장들이라는 자들인데, 그 자들조차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내년에 느리는 것은 영명으로 백지화해달라라는 건의를 했고, 교육부 장관 및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퇴 안 하니까 일단 놔두고, 그래서 내년 26학년도 느리는 것은 백지화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또 조건을 붙였어요. 3월 말까지 휴학생들이 다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은 강력하게 퇴학시키고 제적시키겠다 하니까 또 학생들이 또 분노를 표하고 있고 또 충돌 상황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정말로 목불인견, 정말 눈 뜨고 꼴도 보기 싫은 사태가 뭐냐?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 4명이,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는 수천 명입니다. 서울대 병원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그 중에 기껏 4명의 교수라는 자들이 종래 정부에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하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4명이 마치 서울대 병원의 의대 교수를 대변하느냐, 전공의 학생들을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교수고 스승이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전공의 의대생들이 더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네가 스승이냐, 니까지 게. 그러니까 이게 사퇴가 수습이 더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의료계 학교 내부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서울대 의과대학 내부에서 이따구 짓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라는 교수 대표단체도 있는데 여기서도 내몰라라. 엊그저께 이제 그 교수 회장 바꾸고 여기서도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나가는 환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의료계 니네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의료계를 최대한 이해하고 저희 아들도 의대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1년 이상 지금도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도 가장 중요한 그 국민들의,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대원칙에 에는 무관심한 이 의료계 내부의 스승과 제자 간의 이 멱살잡이 다툼, 정말 꼴보기 싫은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의료계를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이제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작년에 막말해가지고 쫓겨난,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이 쫓겨나고 새로 김태구 의협회장이라는 사람을 새로 뽑았어요. 작년 연말에. 그리고 이 김태구 회장이라는 사람은 전공의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 해서 전공의 대표를 의사협회 부회장으로도 앉혔고, 절대적으로 이제 전공의 의대생들의 입장을 존중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태가 이쯤 됐으면 새로 뽑힌 의협회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김태구 회장, 이 사람은 임현택 쫓겨나간 회장보다도 더 무능한 사람이에요. 전공의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방구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무책임하고 또 무능한 자가 의사협회 회장이 돼가지고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일단 이 의료계 내부에서 이 사태는 현재 이런 사태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당장은 대학교가 돌아가야 되고 교육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신입생들도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는 또 뭘 해야 되냐? 정치권은 또 뭘 해야 되냐? 허구한 날 탄핵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만 쳐다보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계엄 포고령 제5항에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을 처단하겠다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비상계엄에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 피해를 보는 자가 또 의료계입니다.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포함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의료계의 입장문이라도 내야 되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낸 의견서도 굉장히 숙고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의 원칙은 국민들의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 대원칙에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대생이든 전공이든 의료계든 누구든 정부 정치권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평생 큰 또 정치를 해오셨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두 네. 가지 아마 시청자들 중에는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이 있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첫째로 금년 학기에 작년에 이제 증원을 한 거 해서 신입생을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3천 몇백 명인데 3,058명, 그런데 4천 몇백 명이 4,500명. 4,500명이 뽑혀 나왔는데 이게 이제 3월 1일부터 이 수업이 제대로 모두 안 되고 있지. 안 되고 제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휴학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 작년에 입학했던 1학년짜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이면 2학년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수업이 유급이 됐으니까 지금 4,500명 플러스 3,000명. 3,000명에서 7,000명이 7,500명. 1학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은 원래 3,000 몇백 명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 그러니까 일단 이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1학년이 7,000명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수업을 시킬 수 있는 이과대학교 교수나 이게 자세가 돼 있는지 첫째. 네. 그다음에 2, 3, 4학년이 왜 안 돌아오느냐? 왜? 네. 왜? 그러니까 이류계 내에 무슨 이견 차이 때문에 그러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예, 우선 이문이죠. 첫째, 당장 그러면 의대생들이 휴학을 풀고 돌아오면 7,5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1학년이 예, 1학년만 7,500명인데 네.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각 의과대학이 40개입니다. 40개 전국에. 근데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이 크죠. 서울대, 연대 이런데 서울에 있는 8개 의과대학은 정원이 안 됐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니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문제가 없어요.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32개 지방대학 이 문제고 여기에 집중해서 정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서도 뭐 부산대 의대라든가 뭐 지방의 큰 의과대학, 주요 국립대학교 이런 데는 이제 좀 교수님들도 힘들 테고 하지만 좀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이 소화가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주요한 큰 지방 국립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작은 국립대, 대표적으로 충북대라든가 그리고 지방 그 사립대가 정원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데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현재 그 교수님들도 교육시키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호소를 하고 1학년이 있습니다. 증원된 1학년이 다시 돌아와서 1학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2, 3, 4학년에 다 대한 것도 연속적으로 숫자로 되겠죠. 어렵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8개 서울에 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학년짜리들이 다시 안 돌아온다 이거지.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서로 간의 합의가 잘 돼서 돌아오게 되면 지방대학교가 7,500명인 1학년 학생들의 교육을 충분히 소화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 애로점이 있다면 이것은 여유가 있는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슬기로운 해결책을 지금 찾아 나가기 위한 상호 간의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학생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며 네. 지금 교육부
보사부 장차관 이 사람들은 지금 탄핵 소동 중에 한시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지금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럼 정부의 공백 상태가 더 심화될 테니까. 그러면 이 탄핵 사태 다 끝나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1학기에 돌아온다 하는 건 또 불가능해질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의과대학은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의과대학은 3월 달에 개학을 하는 게 아니고 2월 달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 여름 방학이 사실상 몇 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월 달부터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이 돼야 1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소화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그럼 국민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의대생들의 전공의들의 주장은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저도 의대생들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 걔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도 안 듣습니다. 걔들은. 근데 이제 그 의대생 뭐 대표라는 그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그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렇지만 안 돼 있다고 그냥 배째라 안 돌아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을 동원해서 해소하는 게 현재는 그래도 가능해요. 2학년 이상은 정원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또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주장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하는 뭐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패키지로 제시한 정책,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대생 전공의가 요구하는 게 7개, 8개거든요. 전공의는 7개, 의대생은 8개예요. 이 2,000명을 중단하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7개, 8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은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정부가 하려도 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탄핵에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재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야 되고 그런 정부의 프로세스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 의료 문제만 모든 세금을 다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 여대생들도 좀 더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이 설명을 하는 또 의대 교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공의 여대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막 막말을 일삼고 이런 것은 스스로가 자해하는 거예요. 그 전공의 대표라는 그 친구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서울대 의대 그 교수 4명이라는 자가 제자들한테 막말을 그냥 퍼부었습니다. 이 자들은 스승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간의 작년에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 만나서 90도 폴드 인사하고 그 아부하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제자된 입장에서 어떻게 또 그 교수한테 또 학장님들한테도 가장 그 의대생들을 전공의들 입장을 가장 존중하고 그런 입장이 돼왔던 대변했던 학장님들한테조차도 그냥 거의 욕에 가까운 막말을 일삼고 이런 것은 정말로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전공의 대표 박단 지금 또 의사협회 부회장이라는 큰 직함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은사를 자중자애하고
박단 전공의 대표가 또 후배들인 의대생들에 미치는 또 영향력이 또 크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구 신임 의협회장이 그런 것을 존중해서 의협 부회장으로까지 앉히고 의협의 의사결정에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면 이제는 신임 그 김태구 의협회장도 본인이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뭔데 그 어린애들한테 숨어가지고 그냥 지내냐 이 말이에요. 의료계의 대표는 공식적 대표는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의사협회 회장 김태구 회장의 책임 있고 그리고 성의 있는 어떤 분발을 좀 더 촉구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병철 변호사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중한 물건을 들고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서로 갖겠다는 서로 안 갖겠다는 이러다가 그걸 깨버리는 이런 일에 지금 도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얘기가 끝이 없는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이걸 지금 현재 재학생들을 일단 복귀해라. 그 다음에 교수협의회나 이런 관련자들을 말 조심해라. 그리고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라.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는지. 마지막으로 어쨌든 서로가 이렇게 계속 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를 법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사태를 일단은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즉 정부가 뭐 조건부로 내년에는 백지하겠다 이게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일단 백지화하라. 법률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으로 권한을 갖고 결정을 지금 하듯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넣어놨기 때문에 작년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판사들도 좀 제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국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대원칙 하에 판사들이 이 2,000명 정원은 일단 법률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다라는 결정을 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충분한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면 정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법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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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